네,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다뤄볼 주제가 바로 이제 철강 종목들, 그 다음에 조선, 그 다음에 지금 최근 뜨고 있는 백신 치료제, 그 다음에 금리 인상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이 날짜가 6월 23일인데, 근데 오늘 시세가 좋는 이런 종목들 중에서 좀 더 눈에 띄는 종목이 바로 철강 종목이에요. 오늘 보시면은 포스코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런 포스코 강판, 특히 시세는 많이 좋습니다, 종목 중에. 그거 말고도 이제 뭐 고려제강도 그렇고 뭐 대한제강, 동국제강 전부 다 이제 시세를 많이 준 모습입니다. 근데 전체적인 차트의 모습을 보면은 좀 더 상승을 계속 해주다가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오늘 하면 크게 시세를 줬는 모습이거든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일단 분석해 볼 수 있는 거는 철강 종목들이 사실 예전부터 테이퍼링이라든지 이런 금리 인상 언급됐을 때 가장 이렇게 상승세를 크게 띄운 종목 중에 하나 바로 이제 철강 종목들이거든요. 최근에 이렇게 철강 가격들이 계속해서 올라가다 보니까 중국도 그렇고 뭐 대표적으로 중국이죠. 중국도 그렇고 이런 철강석이라든지 이런 이제 철강 원자재 가격이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국가적인 측면에서 이제 계속 조정을 주고 있는 상태죠. 실제로 기사를 보면은 중국에서는 철강석 이런 것들이 가격이 굉장히 너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런 투기나 이런 것들도 막고 이런 국가적인 차원이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을 단속을 하면서 이렇게 수출을 좀 더 이제 많이 좀 규제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럼에 따라 가지고 이런 철강석 가격들이 실제로는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는 상황인데도 근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공급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철강석과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좀 더 이제 상황을 좀 더 아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가지고 좀 더 준비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나라가 지금 정권 교체기, 즉 이런 대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내년에 대선을 치르게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대선에서 당연히 언급될 수 있는 정책이 바로 이제 부동산 관련 정책입니다. 네, 왜냐면은 특히 이번 올해에 들어가지고는 이제 부동산 정책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국민들한테 있어 이슈가 되기 때문이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런 부동산 집값이나 이런 거 잡기 위해서는 이런 부동산 공급들이 당연히 이루어질 건데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당연히 계속 아파트를 이를 건설을 하든지 새로운 아파트를 분양하기 위해서 계속 아파트를 이제 지어내겠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건설주가 시세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건설주랑 관련된 뭐 전선 관련주라든지 철강, 시멘트 이런 원자재 관련 아니면은 그런 이제 건설주랑 관련된 이런 종목들이 계속해서 시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상황을 보시면은 아까 전에 말했듯이 이제 수요가 공급을 못 따라가는 상황이라 했죠. 네, 지금 필요한 건 철강 이런 관련해 가지고 이런 철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아파트 지을 때 철근 이런 것도 굉장히 필요한데 실제로는 철광석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럼에 따라 가지고 수출이나 이런 것도 수입을 하려고 해도 다른 나라에서 이제 철광석 이런 것들 가격이 너무 높다 보니까 수입하기도 어렵고 이 여러 가지 상황들이 겹치게 된 거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중국이 철강석 수출 제한 및 자재 부족에 대한 노조 파업 말고도 지금 최근에 이런 광주에서 철거 현장 붕괴에 따른 이런 사건들이 굉장히 있었죠. 예, 그런 사건들로 인해서 철거 현장이라든지 이런 관련 이런 공사장에서 하는 것들 좀 더 이제 관리 감독을 엄격하게 하자라는 의미에서 일단 일시 정지를 시킨 것들이 있어요. 이런 일시 정지가 문제가 된 이유가 뭐냐? 일단 철 스크랩이라고 하죠. 이런 공사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이제 건설을 할 때 쓰이게 되는 스크랩이라는 이런 것들이 있는 자재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3천만 톤, 2019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3천만 톤 기준의 규모 중에서 절반 이상이 건물을 철거하는 현장이라든지 아니면은 폐차장에서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철거라든지 폐차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것들을 일일이 정리하다 보니까 안 그래도 부족한 철광석이라든지 아니면 철강 이런 철제 관련들 이런 것들이 안 그래도 부족한데 더 부족하게 된 거죠. 국내에서도 이렇게 이제 잠시 일시 정지가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지금 뭔가 아파트를 만들려고 해도 뭐 아파트를 짓고 이렇게 건설을 하려고 해도 지금 철제가 부족해서 지금 못 만들고 있는 상황이다. 철제가 부족하게 되면 당연히 이런 기일 내에 이렇게 완공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런 것들이 이제 중소형 그런 이런 이제 건설 자재 이런 데 있어가지고 다 타격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저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는 당연히 이런 원자재라든지 철강이라든지 이런 경기 민감주와 관련된 원자재, 인플레이션 관련된 이런 원자재 가격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이런 시세가 한번 주면 계속해서 이제 나오는 거는 사실입니다. 물론 중간에 조정이 있겠지만은 이런 것들이 원자재 가격이라든지 원자재 특성상 사실은 이런 것들이 계속 모멘텀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계속 실적이 좋아지고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네. 그런데도 그런 이 조정 기간이나 이런 것들에서는 좀 잘 판단하고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시세를 줬다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변곡점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철강 이런 것들이 사실 가격이 비싸지니까 당연히 이런 철강 기업들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이런 이제 가격들이 올라가니까 당연히 그런 가격에 따라 가지고 수혜를 받을 수 있겠죠.
근데 과연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제 공급 차질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과연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건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건설 자재나 장기화 우려, 예, 철강생산 늘려야 된다. 그만큼 이런 철강 관련해 가지고 이런 이제 철강 대란이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장기적으로 이어진다면은 결국에는 안 좋은 시그널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승을 줬으니까 아 이제 조정이 끝났다라기보다는 조금 더 관망하고 이제 좀 더 이제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제가 좀 더 소개할 종목들은 좀 더 조선 관련주들을 좀 더 이제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 조선주들은 뭐 똑같이 최근 들어서는 굉장히 상승을 많이 줬는 종목들이에요. 그러다가 지금 최근 조정을 주다가 현대미포조선도 좀 더 상승을 해주는 모습, 그다음에 대우조선해양도 황금선 이렇게 다시 상승해주는 모습. 조정은 좋습니다. 근데 다시 회복을 해주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런 조선주들을 왜 이렇게 언급을 해드리냐면은 지금 우리나라 조선업계가 굉장히 지금 훈풍을 맞았다라는 거. 네, 물론 이제 유튜브 기사에서도 계속 나오겠지만은 지금 계속해서 우리나라 조선업계에서 수주를 계속 이제 따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른 나라도 이렇게 많이 범접 못할 만큼. 왜냐면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이제 강력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LNG 사업이거든요. 왜냐면 LNG선이 지금 최근 들어서 각광받고 있는 이유는 그 ESG 경영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런 ESG 경영이 있어가지고 뭐 당연히 이런 ESG 경영이 지금 사회적인 전망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영향을 주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런 추세로 많이 가고 있고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규지 기준이나 이런 것들에 충족하기 위해서는 이제 사업이라든지 이런 이제 전반적인 이런 분위기도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조선도 마찬가지예요. 조선도 처음에는 당연히 이제 석유나 이런 것들이나 기름이나 이런 것들 많이 섞였죠. 이런 것들이 언제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ESG 경영이 나오게 되면서. 예. 그러면 ESG 경영에 따라 가지고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한가? 바로 이제 지속 가능한 발전, 친환경적인 그런 연료를 쓸 수 있는 배를 만들어야 된다. 근데 그런 배가 바로 이제 액화 천연가스를 갖다 기반으로 하는 LNG선, 그 다음에 액화 석유가스, LPG. 우리나라 기술이 실제로 이런 LNG선의 이런 70% 이상을 우리나라에서 수주를 따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 기술력이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조선 쪽에서는 이런 수주를 따내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수주를 따내는 것들이 앞으로 실적으로 반영이 되겠죠. 네. 그럼 우리 서거는 당연히 조선업계에서는 아직까지는 계속 훈풍을 맞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뉴스 기사로 나오지만 실제로 이런 조선 픽셀이 수주 목표를 72%를 채웠다고 나옵니다. 그만큼 조선업계에서는 훈풍을 많이 불고 있는데도 근데 지금 주가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훈풍을 불고 있는 상황에서도 우리나라 주가를 보면은 조금 더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조선업계의 이런 상황을 봐서는 특히 이런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되는 상황이라면은 더 이만큼 많이 기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온다라는 거죠. 그런 데에서 이제 시세차익을 내기 위해서는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지금 시기가 괜찮지 않나. 물론 지금 여기는 요 구간에서는 들어가기 힘듭니다. 못 들어가요. 예, 이 구간에서 못 들어갑니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조정을 줬던 구간이라면은 충분히 이제 들어가서 시세 차익을 낼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셀트리온 관련해가지고 이런 이제 치료제 관련주들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드리면은 최근에 셀트리온 관련해가지고 시세를 굉장히 많이 줬습니다. 왜냐면은 이런 코로나 치료제랑 관련돼가지고 이런 이슈가 많았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셀트리온에 이런 레키노라주라고 있죠. 네, 코로나 극복에 셀트리온 레키노라주 이렇게 핵심 역할을 확신한다. 그만큼 지금 레키노라주가 그만큼 코로나 치료제로서 지금 떠오르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실제로 임상에 3상에 성공을 했고, 네, 앞으로 이런 치료제가 좀 더 이렇게 나오게 된다면은 더 이런 주식 주가에도 영향을 많이 끼칠 거고, 앞으로 이런 이제 우리나라 이제 K 바이오에 있어가지고 좀 더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바이오주는 좀 개인 투자자 건들기에는 굉장히 힘이 드는 종목이 맙니다. 예, 그만큼 변동성이 크고 예측을 할 수가 없는 종목이다 보니까. 근데 지금 점점 모멘텀 이렇게 좀 더 이런 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만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세 차익을 낼 수 있다면은 충분히 내는 게 좋겠죠. 하지만 주의를 하셔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결국에는 코로나 이런 종식을 위해서는 이런 코로나 백신이 아니라 코로나 치료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인도에서 나온 이런 델타 바이러스, 예, 델타 변형 바이러스 때문에 다시 이런 코로나에 대한 이런 위험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백신을 맞았는 이런 선진국에도 임에도 불구하고 그럼 결국에는 이런 것들도 다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치료제가 지금 나와야지
코로나가 종식이 될 수 있고 그런 경제가 좀 더 활발히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치료제는 아주 중요한 여건이 이미 확실하죠.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는 좀 더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에 대한 영향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상태예요. 실제로 이제 미국의 다우존스 같은 경우도 보면은 계속해서 이런 금리 인상에 대한 이런 이제 이런 시그널 때문에 이런 하락을 많이 받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어제 같은 경우죠. 6월 20일 어제 같은 경우도 이런 금리 인상에 대한 시그널 이런 것들에 대한 이런 우려로 이제 하락세를 많이 띄었죠. 근데 좀 더 의아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FOMC 미국 연준에서는 23년에 금리를 올리기로 했다는데 왜 지금 이렇게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냐. 근데 금리를 갑작스럽게 올리게 되면은 그거에 대한 인플레이션도 마찬가지고 그런 안에는 국가 경제가 이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FOMC에서는 연준에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시그널을 주고 있는 거예요. 금리 인상한다. 왜냐면 이렇게 계속 말을 해줘야지 투자자들도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점점 시장도 그거에 적응을 해 나가게 되는 거죠. 네. 시장도 어떻게 보면 유기적인 그런 흐름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이렇게 막 바뀐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또 따라가고 그런 것들이 아니거든요. 왜냐면은 결국에는 이제 주식을 하는 것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의 시그널들이 계속해서 이제 들어가주면서 이렇게 것들이 적응을 해가면서 네, 시장 경제가 이렇게 금리를 실제로 인상을 했을 때 시장 경제가 타격을 받지 않게끔 최소한의 타격을 받게끔 이렇게 좀 더 이제 조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계속 금리 인상에 대한 시그널을 내보내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금리 인상이 무조건 주가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주요 이제 금리를 인상한다는 거는 그만큼 경제가 많이 회복을 했다라는 뜻이고, 그런 경제를 회복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경제가 일어나고 있다는 상황이고, 그럼 경제가 일어난다는 거는 결국에는 주가 상승에 다시 어떻게 보면 여지가 된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하면서 투자를 하시는 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장세가 어렵긴 어려워요. 금리 인상에 대한 이런 시그널들이 계속 나오게 되면서 그런 우려가 시장에서 계속 해소되지 않고 남아 있고, 그리고 근데 실제로 코스피는 계속해서 이렇게 신고가를 갱신하려고 이렇게 계속 빡치고는 머물러 있는 상황. 그런 신규 투자자들도 마찬가지고 이제 보유자의 영역에 있어가지고도 어려운 상황인 거죠. 왜냐면은 계속해서 순환매 상태가 이어지게 되면서 종목들은 계속해서 소수 종목들만 계속 올라가니까. 네. 그러면 정말 이제 따가는 사람만 따가지, 그렇게 못 따가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눌려서 이렇게 물려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이제 어려운 시장인 거는 사실입니다. 네. 근데 이런 장일수록 어느 정도 현금을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언제 하락장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현금을 보유해 놓으면서 이렇게 크게 하락을 줄 때 다시 이제 주워 담으면서 이렇게 상승을 또 도모할 수 있는, 시세를 낼 수 있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하는 것이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시장을 계속 지켜봐야 되겠지만, 네, 어느 정도의 하락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한 이런 것들도 계속해서 유의를 해주는 것이 중요하고, 네, 그래서 네, 계속해서 종목들이나 이런 것들도 탐색을 해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까지만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